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교훈입니다. 자, 속전속결 전기기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전기기기란 과목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첫 번째로 학습 과목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다산에듀에서 제공하는 정규 커리큘럼을 한번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자격증에 따라서 뭐 전기 응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어공학이라든지 응시 과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는 전기 기기란 과목이 바로 세 번째에 위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전기기기를 세 번째에 수강을 해야 하는가?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요. 자, 이 전기기기란 과목은 자, 앞전에 회로이론에서 배운 기초적인 전기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기학 때 배운 그런 전기적인 현상, 자기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기를 수강하기 전에 회로이론과 전기 자기학을 선행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이 전기 기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자,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규 커리큘럼에서도 이러한 과목이 앞전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 말은 곧 이 과목 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전기 기기에서는요, 그 내용이 조금 간소화되었을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기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 기기에서도 배워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복습해 드리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로이론, 전기자기학을 먼저 선행 과목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를 세 번째로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강의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강의는요, 이론 19강, 단원별 문제풀이가 9강 해서 총 2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단원별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구입하신 교재를 보시면요. 자, 한 장이 있고 그 한 장 안에 중요한 큰 단원이 끝나면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요, 필기 14개년을 분석해서 출제 빈도가 높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설이 9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반이다라고 합니다. 기본반. 자, 이 기본반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그러한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중에서도 전기 자격증을 단기에 최대한의 효율로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한 최적화된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수강하고 계신 것도요, 바로 기본반이고요. 내가 전기 자격증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본반을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한 교재에 남민수 강사님의 강의를 보시면요, 기본반과 그리고 심화반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심화반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좀 더 심화적인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강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업 혹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기업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강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내가 전기 자격증을 빠르게 고득점을 원한다면 이 기본반을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건데, 자, 이 단원별 문제풀이 해설 영상 있죠?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풀면서 모르는 문제만 시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보는 거는요, 더 이상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풀다가 모르는 것을 공부해 주셔야 한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이 단원별 문제를 꼭 풀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사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물론 풀이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 14개년을 분석해서 굉장히 출제율이 높은 문제 그리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복습이 되고요. 기출문제가
대비를 할 수 있다. 기출문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푸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지금 투자하는 시간이 모두 다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홀수라든지 아니면 짝수 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단원에 관련된 문제 한두 문제만 풀고 모르는 것만 보는 식으로 이렇게 유동적으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목차를 한번 볼게요. 자, 목차는 자, 우리가 전기기기가 어떤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짧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전기기기는요, 총 5개의 단원으로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리고 각각의 단원에서 어떤 것을 배우냐? 자, 직류기는요, 우리가 이 직류기 안에서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발전기는요, 내가 어떠한 운동 에너지를 넣어 주었을 때 전기 에너지가 출력으로 나오는 기기를 우리는 발전기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자, 이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요, 발전기와는 반대로 내가 이번에는 전기 에너지를 넣어 주었을 때 출력으로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 기기를 우리는 전동기다라고 하고요. 우린 직류기에서 직류 발전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때 이 발전기와 전동기는요, 굉장히 비슷하지만 반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발전기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 전동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기는요, 직류기와 동일하게 먼저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는요, 전압을 다른 전압으로 바꿔주는 기기예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넣어줬을 때 다른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압기는 정지기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압기는 정지기기구나. 전압을 바꿔주는 정지기기. 자, 그 다음에 유도기입니다. 자, 유도기는 마찬가지로 발전기와 전동기가 모두 있어요. 자, 그런데 유도 발전기는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바로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자, 이 유도 전동기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류기는요,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주는 전력 변환 장치구나 라고 간단하게만 지금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단원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변압기는요, 정지기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 뭐 직류기, 동기기라든지 아니면 유도기는요, 모두 회전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기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양한 회전기기, 그리고 정지기기, 그리고 그 외에 정류기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5개의 단원을 어떻게 배우냐? 우리가 이론이 총 19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 강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됩니다. 자, 직류기는 7강, 동기기는 4강, 변압기도 4강, 유도기는 3강, 정류기는 1강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이 정류기는요, 실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적게는 1문제, 보통 2문제에서 뭐 3문제 정도, 많으면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비율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하지가 않냐?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정류기는요, 1강만에 끝이 납니다. 그럼 1강만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면 내가 2문제에서 3문제는 내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단원이니까 이것까지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4가지 단원은요,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골고루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아니,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 왜 직류기만 7강인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전기기기를 처음 배우죠.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게 바로 직류기입니다. 그리고 직류기에서 배운 용어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배운 용어나 개념이라는 게 모두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에 파생이 돼서 가지를 뻗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이 직류기를 잘 배워놓으면은 뒤에 배울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를 좀 더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기기를 처음 배우는 만큼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드린다는 점에서 이렇게 7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까지 알아보았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금 강의가 무슨 강의죠? 바로 온라인 강의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지는 않죠. 자, 그럼 이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와 조금 약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상 시청 시에 정지 버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온라인 강의다라고 했어요. 자, 온라인 강의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직접 대면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제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장점은 무엇이냐? 장점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부 페이스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뭐 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정지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열심히 듣다가 이러한 시간이 필요할 때 정지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재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 게 이러한 시간을 가실 때 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 강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있으면요, 그거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멈춰 주셔서 여러분들이 필기라든지 아니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지 버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습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복습을 꼭 해야 하냐? 자, 전기 자격증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 기기뿐만 아니라 5개의 과목을 수강을 해야 하고요. 기출 문제도 풀이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부할 양이 굉장히 방대하죠. 자,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론을 들었을 때 이 이론을 다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이 한 번 이론을 들었을 때 최대한 많은 것을 가져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복습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 이 복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시간을 들었을 때 1시간을 복습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복습을 하냐? 대략 10분 정도로 복습을 해주시는데, 자, 짧게 10분 정도를 이전에 들었던 강의에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뭐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핵심적인 내용이 있겠죠. 핵심 내용, 뭐 강조드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은요, 실제 시험에 직결이 되고요,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거에 관여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노트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짜투리 시간에 계속 주기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더 높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습은요, 제가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하지만 선택이라고는 돼 있지만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권장하지는 않아요. 자, 왜 예습을 추천드리지는 않냐? 자, 왜 예습을 하지 말아라 하는가? 자, 우리가 예습은 도대체 왜 하죠? 자, 예습은요, 우리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예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자, 선생님들은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시죠. 여러 명의 학생들을 여러 명의 학생들 앞에서 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수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학생이 지금 뭐 페이스를 놓쳤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물론 잠깐 기다려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이 학생들이 페이스를 놓칠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예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다음에 배울 수업에 뭐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의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알고 있을 때 내가 수업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집중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강의는 뭐죠? 바로 오프라인 수업이죠. 오프라인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습은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권장드리지는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혼자 고민하지 않기입니다. 자, 조금 이상하죠? 제가 분명 앞전에 정지 버튼을 활용해서 뭐 혼자 이해하는 시간,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능동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혼자 고민하지 말라요? 라고 하시나요?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한 가지가 빠졌어요. 바로 혼자 장시간 고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자 장시간을 고민을 하면요. 내가 오늘 해야 할 분량을 정해진 시간 동안 끝내야 하는 게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한 가지에 빠져서 이것에만 몰두를 하면요. 그 외에 공부 분량을 채우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자격증 공부를요. 마라톤에 비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마라톤을 뛰다가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가 안 좋다고 했을 때 이 마라톤 선수들은 절대 멈추진 않습니다.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내가 천천히 뛰었다가 혹은 빨리 뛰었다가 이렇게 조절을 할 뿐이지 중간에 내가 다른 일에 몰두를 해서 그 일을 멈추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자, 이게 동일합니다. 혼자 장시간을 고민하는 것이 페이스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여러분의 오늘 해야 할 분량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고민은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자, 바로 Q&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 교육 혼자 수업을 듣고 있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냐? 자, 그런데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 지금 도움을 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이 다산에듀 홈페이지 교재 질문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매하신 이 홈페이지에 교재 질문방을 들어가시면요. 지금 필기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필기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작성을 해 주시면 평일에는 다음날, 주말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강사님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도와드리니까 모르는 것을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해결해 주셔서 시간을 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번엔 강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혹은 먼저 자격증을 취득하신 그러한 분들도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데 바로 다산에듀 네이버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다산에듀 오픈 카톡방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필기 게시글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작성해 주시면요. 수강생분들도 답변을 다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강사님들도 이곳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답변을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다양한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아주 빠르게 해결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 분량에 전혀 지장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요.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전기기기란 과목에 대한 마라톤을 지금 시작하신 겁니다. 절대 멈추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조절하시면서 끝까지 완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완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그 1강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